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내 마음을 족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 따뜻함에 기대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막, 완벽한 환상, 이상화 단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유는 관계 초반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반쪽,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꿈과 두려움, 심지어 사소한 농담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며 따라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강렬한 에너지에 취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야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략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조종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상화 단계, 흔히 말하는 사랑폭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폭탄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화려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하며 그래서 더 위험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새로운 종을 연구하듯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필요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모든 칭찬, 모든 사려 깊은 행동, 모든 길고 의미 있는 대화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수줍고 겸손하며 심지어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그들이 파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랑과 보살핌을 마침내 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연결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강렬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적 폭풍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깊은 정서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와 깊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위험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을 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행동을 수정하여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표물이며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 단계의 가장 기만적인 부분은 당신이 진심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주는 감정적 황홀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사소한 불일치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이 걱정의 말을 건네도 당신들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이며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심리적 조건화 과정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 하나, 순수하고 연약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당신에 대한 완전한 정서적 통제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때까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막,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는 평가절하 황홀했던 이상화 단계가 지나면 관계의 에너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의 덫에 완전히 갇힌 후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두 번째 단계, 바로 평가절하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처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기 어렵고 방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심리적 전술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악에 없어 보이는 말들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외모나 의견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당신이 이룬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머 혹은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그래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상화 단계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적 유대감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미세한 공격들은 빈도와 강도를 더해갑니다. 한때 샘물처럼 솟아나던 애정 표현은 이제 조건부가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합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가 다음 날은 당신이 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에 짜증을 내며 차갑고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당신의 내면에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다시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의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 반응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들이 했던 상처 주는 말을 기억해내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슬픔이나 좌절감을 표현하면 당신을 드라마퀸으로 몰아가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뒤흔들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마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들의 짜증이나 침묵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고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들의 평가를 내면화하면서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한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초라하고 결함 많고 사랑하기 힘든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인내심 강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며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외부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은 당신의 혼란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평가절하 단계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관계 초반에 주어졌던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영원히 애쓰도록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겹 한 겹 아주 천천히 당신의 영혼 주위에 쌓아 올리는 감정의 감옥입니다. 마지막 막, 버림과 회유, 끝나지 않는 굴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감정적 손상이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심리적 탈진 상태 끝에 당신은 폐기 또는 후버링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다시 당신을 끌어들여 조종의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폐기는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망가졌지만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관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차단하고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적 유기는 당신을 깊은 충격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애정, 그 모든 교감은 전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이 시점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인정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적 단절은 마치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후버링이라 불리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는 조종 전술입니다. 당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감정적 거리를 되찾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 모든 냉담함이 사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통제를 위한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정서적 공급원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느끼는 그 힘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낚아채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 폭탄을 퍼붓습니다. 칭찬과 변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선언으로 당신을 사워시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후버링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사이클의 리셋 버튼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이상화 단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조종의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미묘한 모욕, 감정적 거리두기, 가스라이팅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당신은 곧 다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초반에만 존재했던 그 사람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쫓으면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희망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다정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당신을 그 끔찍한 관계에 계속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패기든 교묘한 후버링이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정서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 이 사이클은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기도록 설계된 마지막 조종술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만나기 전 온전했던 당신의 모습을 잊게 만들 때까지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덫입니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 학대는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아 감각 전체를 재구성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 타인을 신뢰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혹독하고 교활한 심리적 전쟁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관계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내 마음을 족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 따뜻함에 기대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입니다.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막, 완벽한 환상, 이상화 단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유는 관계 초반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반쪽,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꿈과 두려움, 심지어 사소한 농담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며 따라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강렬한 에너지에 취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야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략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조종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상화 단계, 흔히 말하는 사랑폭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폭탄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화려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하며 그래서 더 위험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새로운 종을 연구하듯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필요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모든 칭찬, 모든 사려 깊은 행동, 모든 길고 의미 있는 대화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수줍고 겸손하며 심지어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그들이 파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랑과 보살핌을 마침내 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연결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강렬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적 폭풍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깊은 정서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와 깊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위험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을 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행동을 수정하여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표물이며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 단계의 가장 기만적인 부분은 당신이 진심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주는 감정적 황홀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사소한 불일치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이 걱정의 말을 건네도 당신들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이며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심리적 조건화 과정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 하나, 순수하고 연약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당신에 대한 완전한 정서적 통제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때까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막,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는 평가절하 황홀했던 이상화 단계가 지나면 관계의 에너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의 덫에 완전히 갇힌 후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두 번째 단계,
바로 평가절하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처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기 어렵고 방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심리적 전술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악에 없어 보이는 말들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외모나 의견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당신이 이룬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머 혹은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그래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상화 단계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적 유대감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미세한 공격들은 빈도와 강도를 더해갑니다. 한때 샘물처럼 솟아나던 애정 표현은 이제 조건부가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합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가 다음 날은 당신이 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에 짜증을 내며 차갑고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당신의 내면에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다시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의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 반응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들이 했던 상처 주는 말을 기억해내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슬픔이나 좌절감을 표현하면 당신을 드라마퀸으로 몰아가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뒤흔들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마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들의 짜증이나 침묵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고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들의 평가를 내면화하면서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한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초라하고 결함 많고 사랑하기 힘든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인내심 강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며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외부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은 당신의 혼란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평가절하 단계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관계 초반에 주어졌던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영원히 애쓰도록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겹 한 겹 아주 천천히 당신의 영혼 주위에 쌓아 올리는 감정의 감옥입니다.
마지막 막, 버림과 회유, 끝나지 않는 굴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감정적 손상이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심리적 탈진 상태 끝에 당신은 폐기 또는 후버링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다시 당신을 끌어들여 조종의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폐기는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망가졌지만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관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차단하고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적 유기는 당신을 깊은 충격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애정, 그 모든 교감은 전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이 시점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인정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적 단절은 마치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후버링이라 불리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는 조종 전술입니다. 당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감정적 거리를 되찾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 모든 냉담함이 사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통제를 위한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정서적 공급원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느끼는 그 힘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낚아채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 폭탄을 퍼붓습니다. 칭찬과 변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선언으로 당신을 사워시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후버링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사이클의 리셋 버튼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이상화 단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조종의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미묘한 모욕, 감정적 거리두기, 가스라이팅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당신은 곧 다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초반에만 존재했던 그 사람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쫓으면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희망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다정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당신을 그 끔찍한 관계에 계속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폐기든 교묘한 후버링이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정서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 이 사이클은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도록 설계된 마지막 조종술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만나기 전 온전했던 당신의 모습을 잊게 만들 때까지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덫입니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 학대는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아 감각 전체를 재구성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 타인을 신뢰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혹독하고 교활한 심리적 전쟁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관계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내 마음을 족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 따뜻함에 기대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입니다.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막, 완벽한 환상, 이상화 단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유는 관계 초반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반쪽,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꿈과 두려움, 심지어 사소한 농담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며 따라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강렬한 에너지에 취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야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략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조종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상화 단계, 흔히 말하는 사랑폭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폭탄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화려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하며 그래서 더 위험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새로운 종을 연구하듯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필요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모든 칭찬, 모든 사려 깊은 행동, 모든 길고 의미 있는 대화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수줍고 겸손하며 심지어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그들이 파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랑과 보살핌을 마침내 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연결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강렬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적 폭풍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깊은 정서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와 깊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위험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을 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행동을 수정하여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표물이며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 단계의 가장 기만적인 부분은 당신이 진심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주는 감정적 황홀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사소한 불일치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이 걱정의 말을 건네도 당신들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이며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심리적 조건화 과정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 하나, 순수하고 연약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당신에 대한 완전한 정서적 통제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때까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막,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는 평가절하 황홀했던 이상화 단계가 지나면 관계의 에너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의 덫에 완전히 갇힌 후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두 번째 단계, 바로 평가절하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처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기 어렵고 방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심리적 전술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악에 없어 보이는 말들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외모나 의견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당신이 이룬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머 혹은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그래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상화 단계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적 유대감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미세한 공격들은 빈도와 강도를 더해갑니다. 한때 샘물처럼 솟아나던 애정 표현은 이제 조건부가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합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가 다음 날은 당신이 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에 짜증을 내며 차갑고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당신의 내면에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다시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의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 반응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들이 했던 상처 주는 말을 기억해내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슬픔이나 좌절감을 표현하면 당신을 드라마퀸으로 몰아가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뒤흔들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마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들의 짜증이나 침묵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고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들의 평가를 내면화하면서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한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초라하고 결함 많고 사랑하기 힘든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인내심 강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며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외부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은 당신의 혼란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평가절하 단계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관계 초반에 주어졌던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영원히 애쓰도록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겹 한 겹 아주 천천히 당신의 영혼 주위에 쌓아 올리는 감정의 감옥입니다. 마지막 막, 버림과 회유, 끝나지 않는 굴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감정적 손상이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심리적 탈진 상태 끝에 당신은 폐기 또는 후버링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다시 당신을 끌어들여 조종의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폐기는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망가졌지만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관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차단하고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적 유기는 당신을 깊은 충격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애정, 그 모든 교감은 전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이 시점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그들의 인정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적 단절은 마치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후버링이라 불리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는 조종 전술입니다. 당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감정적 거리를 되찾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 모든 냉담함이 사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통제를 위한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정서적 공급원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느끼는 그 힘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낚아채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 폭탄을 퍼붓습니다. 칭찬과 변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선언으로 당신을 사워시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후버링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사이클의 리셋 버튼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이상화 단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조종의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미묘한 모욕, 감정적 거리두기, 가스라이팅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당신은 곧 다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초반에만 존재했던 그 사람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쫓으면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희망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다정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당신을 그 끔찍한 관계에 계속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패기든 교묘한 후버링이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정서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 이 사이클은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기도록 설계된 마지막 조종술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만나기 전 온전했던 당신의 모습을 잊게 만들 때까지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덫입니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 학대는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아 감각 전체를 재구성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 타인을 신뢰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혹독하고 교활한 심리적 전쟁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관계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내 마음을 족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 따뜻함에 기대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빛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막, 완벽한 환상, 이상화 단계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유는 관계 초반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반쪽,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꿈과 두려움, 심지어 사소한 농담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며 따라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강렬한 에너지에 취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야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략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조종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상화 단계, 흔히 말하는 사랑폭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폭탄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화려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하며 그래서 더 위험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새로운 종을 연구하듯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필요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모든 칭찬, 모든 사려 깊은 행동, 모든 길고 의미 있는 대화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수줍고 겸손하며 심지어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그들이 파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랑과 보살핌을 마침내 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연결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강렬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적 폭풍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깊은 정서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와 깊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위험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을 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행동을 수정하여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표물이며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 단계의 가장 기만적인 부분은 당신이 진심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주는 감정적 황홀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사소한 불일치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이 걱정의 말을 건네도 당신들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이며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심리적 조건화 과정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 하나, 순수하고 연약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척하면서